그러면 우리요 수열의 극한 7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페이지 문제를 보니까 선생님 요런 문제 보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수학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배웠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수학으로 딱 넘어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에서는요 이와 같이 OX 문제가 되게 많아요. 참거짓, 명제 문제가 되게 많아요. 어떤 명제를 딱 냈을 때 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 거 골라볼래? 틀린 거 골라볼래? 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 유형이 고등학교 1학년 가정과 얘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가정은요 되도록이면 발레를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돌려서 참거짓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게 많다면 안타깝지만요 여기에 나오는 이 유형들은요 발레를 이용해서 오 얘 틀렸어 라고 말하는 유형이 정말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발레 증명법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어요? 아주 위험한 증명 방법이다. 되게 드럽고 치사하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 발레를 못 찾아내면 나는 이거 정답을 못 찾아낸다 라고 했죠. 그 치사한 유형의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실제로 학교 선생님 중에 이런 선생님을 본 적도 있어요. 예, 이런 명제들 있지? 이거 시중 교재 이런 명제의 OX 문제가 막 쭉쭉쭉 굉장히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OX 문제를 시중 교재에서 다 뽑아낸 거야, 그 선생님이. 한 300개 돼요. 이런 OX 문제 300개 되는데 그거를 다 해가지고 이건 누가 참이고 거짓이고 참이고 거짓이고 막 이런 식으로 쭉 해놓고 애들한테 수행평가를 어떤 식으로 냈냐면 그 300개의 OX 문제를요 예, 그 중에서 50개를 골라서 내는 거야. 그리고 그걸로 수행평가 점수를 이제 내신 분도 계세요. 근데 미치는 거야. 왜? 그 명제 유형이라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 거의 유사한 걸 300개를 내놓고 그걸 OX를 다시 구분해서 암기하라는 건데 솔직히 애들이 죽으려고 그랬던 문제예요. 근데 그 선생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도 나름 노력은 많이 하신 거야. 애들에게 과도해서 그렇지. 이해. 네. 개념집을 놓고 왔어요. 선생님. 저도. 여기 개념집 놓고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야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어? 지금 미리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라 그랬지. 어제 진규는 밤에 연락이 왔던데 그 앞에 있는 게 진규 거예요. 선생님 고 수열의 극한요 7페이지부터 2개만 더 뽑아주세요. 수열의 극한 개념집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발레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냐면요. 안타깝지만 내가 이걸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는 무슨 발레가 있어서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손쉽게 찾기 어려워. 그런데 이 문제 유형을 계속 이런 거 선생님 되게 어렵댔어. 발레 증명법을 했어. 치사하지만 이거는 증명도 안 돼. 거짓인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발레를 찾아야 되는 문제야. 그랬을 때 특정하게 종종 자주 나오는 발레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패턴을 내가 좀 익숙하게 여길 때까지 그 발레를 따라하면서 여기선 요런 유형의 발레를 사용했구나라고 발레의 유형을 좀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레를 못 찾아낼 수도 있어. 왜? 100만 가지 중에 발레라는 것은 한 가지만 거짓이면 그 명제 전부 다가 거짓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그 명제 틀린 거 하나를 발레 하나를 찾아내야 돼. 근데 말이 그 100만 가지 중에 하나를 찾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풀 수 있는 증명이래는 오히려 참인 거. 옳은 것은 다행인데 옳은 것을 못 찾아낼 때는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 명제가 내가 수학상하에서 배웠던 어떤 명제하고 굉장히 유사해. 근데 수학상하에서 그게 당연히 참이었어. 그럼 여기에서 거짓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모르면 거짓이라고 찍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레를 못 찾을 때. 선생님 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맨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bn은 0이면 리미트 an도 0이거나 혹은 리미트 bn은 0이다. 우리는 얘를 볼 때 떠오르는 개념이 하나 있어. 수학 상에서 배웠던 개념.
A랑 B랑 곱한 것이 0이 되면 이 얘기는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이야. 왠지 이런 개념이 떠오르지 않니? 예, 자, 이 개념은 참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참이었어요. 왜? 얘하고 얘는 서로 동치관계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명제는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건 출제 의도 때문인데요. 얘가 참이었을 때 아주 비슷한 유형으로 극한의 개념을 냈을 때 출제자의 의도는 이건가? 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의 계산에선 참이었지만 얘가 극한의 문제로 가면 상황이 바뀌어. 얘하고 얘는 상황이 다르거든? 너희는 이런 거 알고 있어? 라고 낸 문제가 얘인 거야. 같은 개념이었으면 별로 나올 확률이 없는데요. 다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수능을 풀든 내신을 풀든 이렇게 OX 문제가 나오면 얘는 사실은 한 문제를 가장한 몇 문제야? 3문제야. 시간은 잡아먹지만 시험 점수는 다른 문제 한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즉 다른 문제 빠르게 풀고 맨 마지막에 이 문제를 푸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가지고 우선 1, 2, 3, 4, 5가 있다면 우선 확실히 정답의 라인에 속하는 것과 확실히 정답이 안 한 것 몇 개를 제하고 남은 게 몇 개가 있는데 모르겠어. 찍어야 돼. 찍으면 너무나도 당연히 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개념이 떠오르는 노골적인 것들은 거짓 쪽으로 찍으면 맞힐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왜 이런 걸 가르친다? 발레를 너희들이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는 경우를 대비해서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요. 1번 문제는 그래서 선생님의 논리에 따르면은 얘가 참이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거짓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네요. 거짓일 경우에는 발레를 찾아야 되네요. 발레의 뜻이 뭐였습니까? 발레란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얘. 이런 거 배운 기억 나 안 나? 나지. 그지? 다시 3번만 읽자. 시작. 발레란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얘. 한 번 더. 발레란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얘. 한 번 더. 발레란 가정은 만족하지 않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얘. 이거 수학 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진기창형은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수학 상하에서 명제 파트 있죠? 그 명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선생님한테 안 배웠으면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발레는 꼭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일 때 증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 발레를 들 거예요. 수열의 극한이야. 즉 수열이 발레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나 AN이라는 수열을 얘기할 텐데 와 AN과 BN 두 개는 곱하면 항상 0이 나와야 되는데 따로따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극한값 0을 갖지 않는 경우를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발레를 들 거예요. 첫 번째 장을 구했는데 얘가 0이 나왔어. 0이구나. 두 번째 장 1, 0, 1, 0, 1. 우리 이거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진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규군은 거의 교재 받았죠? 네. 자, 그럼 이제 보자. 한 사람 뒤에. 따로. 예. 자, 그러면 봐. 이제 두 개를 곱해서 0이 나와야 해. 하지만 이렇게 극한값이 0으로 가지 않아야 돼. 그래서 발레를 선생님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무거나 와도 되지만 가장 심플한 숫자를 이용하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분명 AN, BN은 뭡니까? 0이에요. 와우, 정말 선생님 얘는요 0을 향하고 있네요. 하지만 A에는 0이라는 수렴값, 극한값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갖죠? A는 0과 1을 진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B도 0과 1을 진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분명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특히 0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결론은 만족하지 않고 있죠? 그러므로 얘는 발레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발레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느니 발레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되겠습니까? 네. 이 앞부분에 중요한 개념 다 빼먹고 찍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선생님이 얘 거짓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발레가 얼마나 찾기 난해하고 어려운 건지 확인. 자, 우리 이 밑에 있는 유형 한번 보도록 하자. 우선 밑에 있는 유형을 너희들이 찍어봐. 얘는 참 같니 거짓 같니? 딱 째려보니까 참. 아, 진격은 참? 예. 또 다른 학생들 참 같아요 거짓 같아요? 거짓. 거짓 같을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맨 처음에 진규군이 오늘 수업을 좀 늦게 와서 못 들은 부분이 뭐냐면 되게 노골적으로 참 같은 건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거 하나를 가르쳤거든요. 자, 얘의 지금 상황은 이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야. 무한대하고 0이 있는데 무한대하고 0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0이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느낌이 있어? 맞아. 우리의 정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에선 어떤 숫자에다가 0 곱하면 항상 0 나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출제자는 이런 노골적인 부분에 대해서, 즉 예를 들면 엄청 큰 수에다가 0 곱하면 0이지.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얘는 참이죠? 그런데 이 느낌과 비교해서 이런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것은 얘와 얘는 극한으로 가면서 뭔가 변화가 있어, 차이가 있어, 너흰 그 차이 알고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얘가 노골적인 참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예요. 되겠습니까? 찍을 땐 이렇게 찍는 거야. 무지 노골적으로 참 같은 건 진규야? 거짓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발레 너희들이 한번 찾아보자. 거짓 맞아요. 발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얘를 찾아야지만 얘가 확실히 거짓임을 이제 너희들이 증명하게 되는 거고, 봤는데 확실한 얘하고 비교했을 때 거짓 같아. 그럼 발레가 있나 한번 찾아봐야지. 뒤져보세요. 발레 뭐가 있을까? N이 AN이 N의 제곱. 네? N의 제곱. N의 제곱 BN이 BN이 N분의 1이요. 되게 잘 찾아내셨어요. 근데 아마 이건 준이가 공부를 좀 해봐서 찾는 거예요. 발레를 주로 많이 나오는 발레를 연습을 해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 BN을 계산하게 되면 요거 두 개 곱하면 뭐 나와요? N 나오죠. 맞습니까?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 n은 뭐가 되고 있습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an이 n의 제곱이면 리미트 an은 무한대가 될 거고, bn이 n분의 1이면 리미트 bn은 0이 되겠지. 얘는 분명 가정은 만족해. 그런데 이 결론은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이런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발레가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될까요? 발레가 모르는 거지. 진규군, 창현군 발레를 모르는 거지. 얘가 왜 발레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 건 이해가 돼요? 네. 그럼 밑에 거, 선생님이 지금 시간 귀찮아서 중간에 생략해서 몰랐을 수도 있으므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AN을 N의 제곱이라고 뒀어요. 그리고 BN을 N분의 1이라고 뒀어요. 그러면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제곱이 돼서 얘는 무한대가 나와요. 어머! 가정 만족하네. 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돼서 0이 돼요. 어머! 가정은 만족하네요. 하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n의 제곱 곱하기 bn, n분의 1,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돼서 얘는 무한대로 가요. 와우! 거짓은 만족하지 않네. 가정은 말 잘못했다. 가정은 만족하지만 거짓이 아니고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얘. 발레가 있네. 그러므로 이 명제는 거짓이야.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세 번째.
핵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유형 보기 앞서서 우리가 좀 배운 지 좀 가물가물하지? 오래돼서 시험기간 전이라서 자, 우리 다시 한번 핵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서의 핵심은 수렴과 발산 중에 누가 훨씬 중요하다? 수렴이 훨씬 중요해요. 왜? 수렴을 해야지만 수렴값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왜 수렴이 중요하냐면 리미트의 성질은 수렴 수열일 때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계산이 자유자재로 가능해져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풀이가요. 핵심이 수렴 수열이다 라는 고수학적 표현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 유형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혹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봤더니 야, 이 수열이 수렴해. 이 수열도 수렴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수렴한다라는 거 극한값을 구했는데 유한 확정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너희들은 이런 문장이 있으면 와, 얘는 엄청 훌륭한 조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구나. 무조건 이런 수학적 표현 밑에는 어떤 식을 써놔야 돼? 시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 플러스 bn은 뭐다? 알파다. 이렇게 쓰고 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수렴한다라는 말 나오면 아, 극한값이 유한확정치야. 그러니까 극한을 보내서 유한확정치를 표현하는 게 기본이에요. 자, 하나 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 마이너스 bn은 뭐다? 베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엄청나게 훌륭한 조건들이지. 왜? 수렴하는 애들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지지고 볶고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나는 얘가 수렴한다 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이 유한확정치가 되냐? 라는 걸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극한값이 유한확정치가 되냐? 이걸 알아보는 거지. 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얘를요, 선생님이 일식, 얘를 이식이라고 할 거예요. 일식과 이식을 어떻게 본다? 더해봅니다. 자, 일식과 이식을 더해보면요. 얘는 EAN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그리고 리미트는 외치는 확성기 소리에 불과하지. n 무한대로 가, n 무한대로 가. 이 2라는 숫자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리미트는 영향을 주고 있는 n과 관련된 문자 바로 앞에 놓여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구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알파도 이미 유한확정치, 베타도 유한확정치. 그러면 이 유한확정치를 더해서 2로 나눈 얘도 유한확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와, 너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구나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같은 방식으로 bn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bn을 구하려면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면 돼요. 해보십시오. 선생님 칠판에 풀어놓을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예요. 되겠죠? 예, 그래서 수렴과 관련된 명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수렴 자체가 큰 조건이기 때문에. 자, 오늘 앞부분 좀 되도록이면 선생님 수업 늦지 말아요. 5분 일찍 와 차라리. 5분 늦을 거면. 알았죠?
됐나요? 지워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문제를 비교해 보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두 개의 유형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유형이 매우 유사한데 큰 차이점이라고는 달라 하나 있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수학적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요,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는 모든 풀이가 수렴 수열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풀이가 무슨 수열로부터 시작한다? 수렴 수열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렴하는 수열 AN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수학적 표현 보이면 선생님이 밑에 무조건 뭐라고 적어놓고 풀이 시작한다. 시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 풀이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까? 자, n이 확성기로 외쳐요. 야, 무한대로 가라, 무한대로 가라.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알파로 가겠죠. 얘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3이겠죠. 2도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냥 2겠죠. 그런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관없죠. 선생님이요, 그 수렴 수열일 때만, 중요한 건 이거야. 수렴 수열일 때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 n 플러스 어떤 유한수 k나 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 k배한 거예요. 2n, 3n, 4n이나 얘네들은 모두 다 그냥 어차피 알파라는 수렴값을 향할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야. 요런 수학적 표현이 나와도 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고 요런 수학적 표현이 나와도 얘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했죠. 수렴 수열은 너무 쉽다 보니까 이런 꼬라지를 이용해서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높인다고 높였지만 우리가 여기에 흥분할 사람은 아니죠. an 플러스 2 봤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 수렴하니까 얘는 결국에 알파로 가지. 맞아요. 그리고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 알파 구하랍니다. 뭐 알파 구하시면 되겠죠? 미지사나 식하나 구할 수 있다. 얘는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2. 알파는 알파한끼리, 상수항은 상수한끼리. 고로 알파의 값 구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2분의 3이라고 답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모든 문제풀이는 수렴 수열에서 시작해.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유형 2가 나와 있어요. 얘 수렴 수열이에요? 아니에요? 몰라. 그죠? 그럼 얘로부터 풀이를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속에는 수렴 수열이 하나도 없을까? 있어요. 이 문제 속엔 이런 수렴 수열이 있어요. 얘가 수렴 수열 자체지요. 리미트에 뭔가를 했는데 3이라는 유한 확정치가 나왔대요. 이 문제는 얘는 여기에서 풀이를 시작했다면, 수렴 수열에서 시작했다면 이 문제는 여기에서 풀이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수열인지 모르는데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요 수열을 그래 좀 간단하고 심플하게 bn 이렇게 정리하고 시작할 거예요. 즉 얘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3이야 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놓고 문제풀이를 시작하겠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뭔 짓을 할 거냐면요, 우리 an 구해야 되지. 맞아?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요, 얘란 얘기죠. 네. 선생님, 그런데 얘는 수렴 수열인데 이 식 두 개 같다라고 놓고 이 식을 an은 샬라샬라샬라라는 비행 구조로 식 변형시킬 수 있겠네요?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bn으로 an의 장례식을 치르고 bn만으로 이루어진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극한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논리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 채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극한의 변형에서는 이와 같은 수렴값을 가진 수열이 나올 때 이 부분을 O라고 가정한다. BN으로 놓고 AN에 대해서 푼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2번. 수열의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리미트 AN의 값을 구한다. 극한값의 성질이 뭔데? 수렴하는 수열에서는 리미트는 뭘 좋아한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좋아한다. 적어놓자. 수렴하는 수열에서 리미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좋아한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2am 플러스 1분의 3an 마이너스 2는 bn이구나. 이 식을요, 선생님이 an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요, 좀 작업을 하셔야겠죠?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내가 an으로 묶기 위해선 얘가 좀 분리가 돼야겠네. 그래, an으로 묶으려면 유항과 유항이 합쳐져야 돼.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갔더니 an은 3 마이너스 2bn 그리고 2 플러스 bn이 돼서 결국 an은요 3 마이너스 2bn 분의 2 플러스 bn이라고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답 낼 겁니다. 어이씨. 그래서 답을 낼 거예요.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2bn 분의 2 플러스 bn으로 바뀌죠. 자, n은 무한대로 가라, 무한대로 가라 명령 내렸어요. 3-2. bn은 어디로 갑니까? 3. 2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b는 3. 이 조건으로. 창현아 어디 이해 안 가지? 19.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핵심 강조해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했으면 되게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서 풀이를 시작할 수 있어서. 하지만 이렇게 될 땐 여기서 풀이를 못 시작하지만 요 뒤에도 수렴 수열이 있다. 이 새로운 수열을 bn이라고 정리를 해놓고 a는 샬라샬라 하는 bn꼴로 바꾼 후에 문제를 풀면 되겠다. 항상 풀이는 어디부터 시작한다? 수렴 수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수렴 수열 아니네. 여기서 풀이 시작할 수 없어요. 얘도 수렴 수열 아니네. 여기서 풀이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뭔가 극한값을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수렴 수열이 없는 건 아니죠.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수렴 수열이 하나가 보이고 여기에도 수렴 수열이 하나가 보여요. 맞습니까? 이렇게 수렴 수열 2개 주어졌기 때문에 AN, BN의 값을 모르는데 얘 2개를 구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식을 새로운 문자로 간단하게 정리해야겠죠. 뭐라고 정리할까? bn이요? 몇? 문제 다 읽고 얘기해봐요. 몇 n? bn이 있다니까. 몇 n? 그냥 얘기해. 아무 문자나 얘기하고 가자 빨리. bn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문제 이미 등장하고 있어. 그럼 bn 다음에 누구야? cn. 그래서 선생님이요. 아 그렇구나. m 플러스 1 an은 cn이라고 두고 문제 풀 거야.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몇 n? tn dn이라고 놓고 문제 푸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나는 an과 bn이 필요하잖아. an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니까 an은 n 플러스 1분의 cn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식을 나는 bn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니까 bn은 n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dn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